안녕하세요. 타타오입니다. 선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이 따끈한 단어를 맛본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 것이 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나중에 다시 올리더라도 우선 지금의 감회를 잊기 싫어서 이렇게 여러분과 공유해 봅니다. 선이 무엇인가요? 고대 문자로는 이렇습니다. 양자 아래 입구자죠. 입구자를 저렇게 씁니다. 양의 입을 보세요. 웃는 표정이죠. 한없이 착해 보이는 웃상입니다. 선. 그리고 이건 제 이름에도 원래 들어가는 자예요. 그래서 잘 좀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착하며 좋은 것입니다. 착할 선이며 좋을 선이죠. 그런데 이 한 문자 속에는 진실함이 이미 포함되어 있고 차마 견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우주 대법의 핵심인 진선인의 한 축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는 무엇일까요? 풀해입니다. 담백하고 명료한 뜻이죠. 그냥 오직 푸는 겁니다. 해결하는 거죠. 원래 이 고대 문자를 보면 이렇습니다. 뿔각이 왼쪽에 보이고 그리고 바로 옆에 소우자가 있네요. 그러니까 소뿔이죠. 그리고 그 위에는 사람인이 있습니다. 사람이 소뿔을 뽑는 장면입니다. 더 고대에 가보니 이렇게도 쓰이네요. 양쪽에 있는 건 사람이기도 하지만 손입니다. 손으로 소의 뿔을 뽑는 모습이죠. 위로. 또 옆으로도 씁니다. 옆에 있는 것도 역시 손입니다. 또 우자인데 이게 원래는 손이에요. 이제 느낌 오시죠? 상형 문자, 회의 문자를 읽는 힘이 길러지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의 뿔을 뽑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거 잘못하다간 소가 죽습니다. 뿔을 바로잡는다고 하다가 소가 죽는다는 뜻으로 교각사루라는 성어가 있죠. 하물며 뿔을 뽑는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일전에 쇳불도 당기에 뽑는다는 그 컨텐츠 올린 적이 있었죠?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그래서 해라는 이 한 글자 속에는 어려운 일이지만 해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어려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방법대로 하면 되죠. 노하우대로. 즉 법대로 하면 됩니다. 법. 이 우주관에는, 이 세상에는 선각자, 선지자들이 잘 만들어준 노하우들이 영롱하게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도서관에, 구글에, 네이버에, 그리고 아카식 레코드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한 것을 옛사람도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법이라 하며 그 법대로 푸는 것을 해법이라 합니다. 가령 나에게 큰 잘못을 하고도 사과하기는커녕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나도 미워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하게 되기 쉽죠. 그게 보통 사람입니다. 평균적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여기서 착한 해결, 좋은 해법을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이해하고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가졌던 속 좁은 마음을 밝히고 반성하고 사과합니다. 엄청난 얘기죠? 정말 쉽지 않겠죠? 하지만 그러면 그 상대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더 기고만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가 어느 정도 달라지느냐? 그것은 내 진정성이 얼마나 진실하고 투명했느냐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도 내게 미움의 밸브를 닫게 되고 서로의 상처는
눈 녹듯이 치유될 것입니다. 아주 빨리. 이게 매우 오래된 원한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착한 해결에 의해서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일러서 천년 동굴의 어둠이 한 번의 관솔불에 밝아진다는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일러 선해라 합니다. 지금 떠올려 보시겠어요? 당신이 선해할 사람이 있는지, 과거든 현재든. 너무 멀리서 찾기보다는 가족에서부터 찾는 게 좋습니다. 가장 큰 귀인도, 가장 큰 원수도 가족 중에 있으니까요. 그것이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시누이일 수도 있고, 푸틴이 요즘 제 아무리 욕을 먹어도 오늘 아침에 내 부모님을 비난한 내 남편만큼 믿겠습니까? 학원비를 줬더니 그 돈으로 게임 아이템 사고 학원 시간에 PC방 가서 뭉개고 놀던 자식놈만큼 믿겠어요? 푸틴과 선회하기 전에 가족과 선회하세요. 선회를 위해 미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까요? 내가 과연 지금 선회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모르고 대충 선회하려고 하다가 상대의 무리한 발언에 더 큰 상처만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자, 깊이 숨 쉬어봅니다. 여기는 숨쉬는 문자 인문학입니다. 우선 서로가 미워진 배경에는 반드시 뭐가 관여되어 있을까요? 명, 리, 정. 이것이 이유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즉, 명예, 이익, 그리고 감정입니다. 그냥 정이라고도 해요. 이제 다시 추가로 그가 내 체면을 또 손상을 준다 해도 담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에게 털린 내 피 같은 돈에 대해서 시원하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생긴 내 마음속에 앙금, 즉 미움이나 경멸 등의 감정을 아낌없이 툭 놓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럴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 그에게 전화를 걸어서 약속을 잡으실 만합니다. 당신은 선회할 준비가 되신 겁니다. 얼핏 보면 이런 마음가짐은 손해인 것 같죠? 이 험악한 세상에, 험악하다는 이 세상에 그렇게 사는 게 손해며 바보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왜 손해가 아닐까요? 그게 깊이 스스로 자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테마입니다. 명, 리, 정.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사람의 파장으로 이 3개의 이 육도 윤회계에 붙들어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보다 더 정밀하고 더 순수해지고 더 밝아지지 않는 한 우린 이 육도 윤회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느껴보세요. 명예니 체면보다 있는 그대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몇 푼 이익보다 내 안에 쌓여가는 덕이 훨씬 소중한 것 아닙니까? 우린 죽을 때 돈을 가져갈 수 없으나, 물론 명예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덕은 어때요? 고스란히 가져가게 됩니다. 그만큼 미세물질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 몸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즉 내 존재가 몸이라고 하는 분자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인데, 분자보다 훨씬 미세한 것이 원자고 그 수준보다 더 깊은 곳에 덕은 쌓입니다. 덕은 고도로 미세한 물질이죠. 우리 원신이 그렇듯이. 그래서 그 덕을 가져가게 돼요. 그게 진정한 가치죠. 다음 생에 고스란히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이월되는 것이죠. 그 덕은 우리가 수련하지 않으면 복이 되어서 돈을 벌게 되거나 좋은 집안에 태어나거나 잘 살게 돼요. 또 공이 되고 수련하면 공이 됩니다. 공은 또 공능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를 진화시키고 상승시켜 왔습니다. 당신이 현실보다 훨씬 고통의 아수라장에 살고 있지 않은 이유가 바로 당신이 쌓아온 덕 때문입니다.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소말리아 같은 곳에, 어려운 곳에 태어나지 않았으며
날 때부터 장애의 몸을 타고나지 않은 이유, 그런 모든 것이 당신이 쌓아온 덕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렵다는 정. 인간이 이런저런 정에 깊이 빠지지 않을 때 더 큰 무엇이 솟아올라옵니다. 사랑이 큰 것 같죠? 조건이 사라지면 스르르 이슬처럼 말라버리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게 사랑했던 상대의 말이 바뀌고 태도가 급변해요. 그리고 생김새가 완전히 달라져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나요? 조건 없고 대가 없는 그 자리에는 사랑이 아니라 자비가 차오르는 법입니다. 정이 쓰러진 자리에 자비가 채워집니다. 선에는 바로 그 자비가 바탕이고 원료죠. 자비로 매사에 선해하는 당신, 세상을 바꿔갈, 아름답게 바꿔갈 별과 같은 존재,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의 선해를 지켜보며 주변의 신들도 경탄할 것입니다.